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지난해 전주시에서는 대규모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 신규 분양이 잇따랐죠. 그래서 전주시가 아주 들썩거리고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수요를 얼마나 반영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비싼 중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의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들도 저희 시사토론에서 저희가 충분히 지적을 하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어진 임대 아파트들도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하가지구에서 이런 갈등 양상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주시가 나서서 중재를 하기 시작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 임대 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을 짚어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민의 주거복지라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에서 나오셨는데요. 예, 전주시 주택과의 송방원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부담스러운 자리신데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하가지구에서 이 문제로 가장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오광석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거복지 문제 전문가이신데요. 최낙관 예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시 현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많이 이제 활동하시는데 정기련 부동산 114 호남 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기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먼저 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하가지구 이 임대아파트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뜨거운 문제가 되는데,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는 2014년 10월에 임대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영매 다음은 그 2009년 상당히 오래됐죠. 예, 12월에 입주를 시작해서 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두 아파트가 다 문제인데, 먼저 오 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양아파트 주민협의회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요. 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갈등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전주 하가 부영 아파트는 예. 총 860세대입니다. 네. 임대 아파트로서 2014년도 10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입주 당시 이미 예. 비싼 가격에 높은 가격에 입주했는데도 금년에 5% 인상을 결정해서 예.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료를. 예. 그래서 수백 건에 달하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예. 임대료만 5% 인상하니까 저희 입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은 부드럽게 하셨는데 내용은 상당히 아주 뜨거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기란 지사장님, 예. 지금 이제 이 오 회장님께서 5%의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전 현장에서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그 제정될 당시만 해도 네.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은행 금리, 경제 성장률은 7% 정도를 육박을 했고 은행 금리도 10%대에 달았을 때 네. 주택 임대 가를 5% 이내로 제한한다라는 그 법을 제정하였는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2%대, 은행 금리도 2에서 3%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에 전세 그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라는 것은 좀 그 과도한 금액이고 오히려 2% 이내로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그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시장의 조건 또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비춰본다면 5%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저희 최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임대아파트 특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임대아파트의 특성이 있는데 5%의 임대료 이게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당연히 큰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임대 아파트의 그 특성상 이곳에는 뭐 이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약자들이 또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5% 임상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현행 그 민간임대주택법에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을 원하는 경우에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실 연 5%로 일단 결정이 돼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게 반드시 5%가 아니고 법에 의하면 주거비,
물가 지수 그리고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을 반드시 고려해야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갖다가 우리들이 제대로 충족시켰을 때는 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네.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러한 갈등 상황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지금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또한 법에 관한 제가 이 취약점을 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행정의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의 이 문제일 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예.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있다고 한다면 그 민간임대주택법 56조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 바로 그뿐입니다.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법들이 제대로 이제 그 취지를 갖다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예. 고스란히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예. 세 분의 말씀이 모두 공통적으로 현재 임대아파트의 건설사가 상당히 좀 이렇게 무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부양아파트의 경우는 그렇다고 치고, 자, 또 영무의 아파트도 지금 이제 이 상당히 갈등 요소인데요. 송 과장님, 예, 영무의 아파트는 부양아파트는 좀 다른 상황이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무 예담 아파트는 예,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인 기간인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 전환을 하는데 네,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분양 전환 가격, 예, 예. 예, 지금 저 갈등이 좀 있고요. 또 여기도 하자 부분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예,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하겠다고 하니까 예, 임차인들은 너무 그 하자도 많고 분양 전환 금액이 높다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지금 건설사에서는 분양 전환 금액이 1억 5천 정도로 지금 분양 전환을 할 예정이지만 예, 예.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15% 정도 금액은 하향 조정해야 한다. 예. 취지로 지금 1억 분쟁- 5천에서 15% 예. 떨어져야 된다. 예. 그런 개념으로 지금 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영 아파트는 지금 임대료 인상 문제고 영무회담 아파트는 분양 전환. 그러니까 예, 이제 가격 문제입니다. 예, 기간이 지나서 이제 이 아파트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이 아파트를 사게 되는 과정에서 가격 예.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정 지사님께 예. 여쭤보고 싶은데 영무회담 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도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1억 5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 임대주택법상 예. 그 임대 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예. 그 분양 시점에 그 감정가의 그 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분양 없다라고만 시점이 2009년. 예. 아니요. 그 현재 시점. 예, 임대를 예, 분양으로 예. 전환할 때 예, 예. 그 평가 시점에 그 감정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예. 정해져 있다 보니 네네. 건설사들은 그 감정 평가액의 그 100%의 예. 그 육박하는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분양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입주민들은 현재 그 시세라든가 뭐 시설 그런 것이 열악하고 또 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현재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같이 공유했던 예. 2005년도 그 임대 가격 시점에 그 평가를 그 같이 예, 예. 해달라 예, 그런 그 예. 요구에서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예. 그러한 거에서 그 현재 입주민들은 8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좀 더 그 과학적이고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그 근거 자료를 보면 예. 그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예. 예, 지금 우리가 그 주가를 종합 주가가 있지만 아파트에도 예. 그 종합 주가 방식의 산출 방식으로 산정한 지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9년도 예, 예. 그 아파트 지수를 보면은 그 152.57. 예. 그리고 예. 2015년도 그 12월 기준의 그 지수는 196.8. 기준 연도는 몇 년? 2000년도입니다. 200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그랬을 때 그 실질적인 그 가격 상승률은 22.5%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전체 가격이요. 예. 예. 그 전라북도의 그 아파트 평균 가격 인상이 예, 예, 22.5%가 예. 있었습니다. 저 그래프가 지금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 그 15%의 그 할인 예. 낸 가격으로 분양 전환을 해달라는 주민의 요구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 그런 주장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무회담 아파트는 현재의 시점 이 지가 감정가대로 이제 받아야 되겠다라는 입장이고 예, 그래서 주민들은 1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인 만큼 예. 그 10년 동안 지어진 것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해달라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주택임대법상의 이제 그 공공임대 아파트는 예, 결국 예, 정부의 그 지원을 받아서 짓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와 입주민들의 어떤 그 이익이 공유되는 선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예, 상황이죠. 기업의 예. 그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송 과장님께서 영무회담 아파트의 그 하자 문제도 상당히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부영 아파트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으시다고. 이제 예, 아파트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까? 상태 안 좋습니다. 예. 다 부영 아파트는 이제 그 자재부터 시장에서 예, 자재도 저급 자재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곳곳이 부실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저희들이 파악한 만도 한 300~400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것만 300~400건이 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면 더 많겠죠. 예. 이제 지난달에 전주 시장님과 이제 입주민들이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네네. 실시해서 시장님께서 저희들의 고통을 아시고 직원을 한 명 파견해서 예. 임차인 대표와 공동으로 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공용 부분을 164건을 했고 세대별 274건을 파악했습니다. 예, 하자를요. 예. 예. 사시는 분들은 다 아파트에 좀 하자가 지금 참 짜증나는 일인데 좀 고통스러우실 것 같고요. 제가 이쯤에서 임대 아파트라고 하는 것에 좀 본래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먼저 임대 아파트의 성격을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 지사님 임대 예. 아파트도 여러 종류가 있죠. 예, 예. 좀 간단하게 한번 임대 아파트의 종류를 설명을 해주시죠. 예, 좀 그 크게 나누면 그 예. 국민임대주택이 있고요. 예. 다음에 그 공공임대,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다음에 그 전세임대주택. 그렇게 그 네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말 그대로 그 국민임대주택은 그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30년간 임대할 예. 수 있도록 그 하는 건데 이것은 그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그런 그 국민임대주택이고 그 다음에 그 공공임대주택은 이러한 그 기업체에서 주로 그 하고 있는 그런 주택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된다라는. 지금 부영과 영무회가 공공임대죠. 그것이 그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그 영구히 그 임대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것은 그 국가유공자라든가 그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들을 주로 해서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그 또한 이제 그 전세 임대주택은 LH에서 일반 주택을 그 임대하여서 일반 서민들한테 그 다시 전세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주택으로서 그 서민들 또 대학생들 신혼부부들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영과 영무의 다음은 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건데 민간 건설사가 짓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정부나 또는 지자체가 상당한 지원을 해줘서 공공임대 성격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송 과장님 이 부분에 어떤 지원들을 받았고 실제 어느 정도의 이 성과가 있었는지. 정부에서 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리 국민임대 기금을 융자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영무예담 아파트 경우는 59제곱미터인데 5,300만 원의 이율 3%짜리 이율을 지원해 줬고요. 부영 아파트는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59제곱미터는 7천만 원. 59제곱미터 몇 평이죠? 26평. 24평. 그다음에 84제곱미터는 9천만 원 이율 2%짜리 저리 융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한 그 융자금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 교수님, 그 정부가 민간 건설사한테 이런 특혜를 이렇게 주는 건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표면적인 이유는 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정책 목표이고 또 그 특혜가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그런데 이 건설사의 입장을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건설사에서 그동안 그 임대 아파트 공급을 하는데 좀 주저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10년간 임대 의무 기간이라는 게 이제 있어서
실제로 자금 회수가 일단 어렵다고 하는 단점 하나. 예. 그다음에 이제 공정률이 50%가 되기 전까지는 입주자들에게 중도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자금을 활용해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꺼렸던 부분이 있죠. 예.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향하는 이 주택 정책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움직임에 좀 괴리가 생기게 되고 예. 정부는 그들을 이제 시장 밖으로 시장 안으로 좀 끌어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 일종의 이런 특혜들 그리고 당근들을 지금 주기 그렇죠. 시작했던 예,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입니다. 일단 민간 건설사들을 공공주택을 갖다 질 수 있도록 시장 안에 끌어들이는 효과, 그리고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는 거, 예. 바로 이제 그런 일석이조의 일종의 사실 정부로 보게 되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노림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요. 네네. 자,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육지책이겠지만 결국적으로 이런 이제 특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 수혜자가 돼야 될 입주민들에게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었을 때 공급자들에게 워낙 더 많은 바로 이 특혜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는 사실 그 저소득 주민뿐만 아니고 중산층을 겨냥한 또 정부의 특혜가 지금 최근에 좀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흔히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뭐 토지뿐만 아니라 자금, 세금 지원 이 모두를 갖다가 지금 강화해주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5% 임대료 상승률과 그리고 8년간 자 의무 그 임대 기간만 남기고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산층에까지 사실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정책의 기저에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이런 네. 이제 뜻인데 지을 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서민들을 지켰다고 했는데 네. 비싸게 받거나 또는 임대를 높이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앞서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정부의 그런 그 정책에 예.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의 그 어떤 그 국가 같은 그 사회적 책임으로 이건 그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예. 거. 예,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부영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임대 아파트가 부영 쪽에서는 논리가 예. 부영 아파트 인근의 아파트에 비해서 절대 비싸지 않다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부영에서는 예. 일반 분양 아파트, 예. 아니 고급스러운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교해서 5%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임대 아파트 예를 들어서 예, 한번 제가 한번 차트를 예.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도로 하나 사이에 있는 영무의 다음입니다. 예. 영무의 다음과 우리 부영 아파트의 26평을 보면은 영무의 다음은 9,600입니다. 예. 우리 부영 아파트는 1억 5,600입니다. 예. 영무에 다음에 비해서 63%가 높게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1년 만에 5%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영 측에서 얘기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들입니다. 예. 인근에 있는 오투그란테와 루벤스 아파트입니다. 똑같은 34평형인데 다른 데에는 복리시설이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합니다. 예. 실내 골프장, 헬스장, 탁구장, 도서관, 뭐 도서실, 독서관 이런 형태로 많은데 우리 저 부영 아파트는 전무입니다. 전무. 예. 하나가 없습니다. 하자만 수백 군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루벤스라든가 오투그란테는 2억에서 지금 전세가가 2억 3천 갑니다. 예. 우리는 5% 인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억 1,4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별 차이가 없죠. 그렇군요. 차이가 그럼 별로 누구나 없습니다. 다 이제 일반 분양 아파트로 다 이사합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5년 뒤 나중에 분양을 받고자 이렇게 지금 서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자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가격도 거의 비슷한 예. 같으시면서 임대 아파트의 원래의 취지가 좀 사라지고 있다는 그러죠. 주장이신데 사실 오늘 토론에서 부영이 나와서 부영의 입장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부영도 기업으로서 당연히 또 어떤 논리와 또 자기들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부영에 제가 토론 요청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이제 사양을 하셨습니다. 거절을 하셨는데 다음이라도 좀 다양한 기회로 부영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송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시에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는 견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부영에서 임대료 5% 인상 부분은 좀 과다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부영 인정을 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시에서 봤을 때는 너무 높다. 왜냐하면 예. 그 물가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전세 동향 그다음에 인근 아파트가 한 영무 예담 아파트 경우도 한 2% 정도 그다음에 그 LH 공사에서는 한 2.45% 정도로 하기 때문에 예. 그 5% 인상 부분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하자 문제라든가 병행해서 점검을 해서 영무 부영 쪽에 대응 방법을 강구토록 지금 특별 대책반을 좀 구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영무회담은 5년 동안에 2%씩 3번 올랐습니다. 예. 2%씩 3번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LH에서는 2년 만에 4.9%를 올렸습니다. 예. 근데 부영은 1년 만에 5%를 올렸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거기에서 벌써 부영에 이게 폭리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에서는 부영하고 좀 협의를 채널을 좀 여셨나요? 지금 부영회 덕중구청에 있는 건축과장이 직접 예.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예. 움직이지 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인을 하자인지 부실인지 정확히 좀 구분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부영 쪽으로 하여금 적절한 금액으로 해서 분양가 임대료가 인상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인 상황이군요. 부영에서도 지금 뭔가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사장님, 이게 이 보증금이 높아지고 또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전주의 부동산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좀 문제다라고 하는데 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임대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네. 또 전주에서도 그 비중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랬을 때 그 부영 임대 아파트의 그 임대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그것이 전체 그 임대 아파트 가격의 기준이 되고 그렇죠. 그 높은 가격은 다른 그 임대주택의 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그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전주시 그 부동산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하게 이 건설사와 입주민 사이의 문제만 아니라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제 전주시가 또 행정이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저희가 이번에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주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 대책반까지 받으셨어요. 예. 사실은 민간 기업에서 하는 일인데 이 전주시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런 특별 대책반까지 만드셨는지. 지금 임대료 인상하는 것과 분양 전환 가격 관련 분쟁은 우리 임대주택법에서 그 분쟁 조정위원회 분쟁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한 결과 우리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학계라든지 건축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하자나 아니면 부실 여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임차인들이 지금 고충사항을 정확히 규명해서 그 해결 방안을 좀 찾고자 특별 대책반을 좀 구성해서 1월 28일 지금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지금 하자사항 조사된 부분을 현장을 조사를 해서 정확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분양가라든지 분양전환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정을 강력하게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최 교수님,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중요한 첫 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것도 또한 법적인 문제인데요. 그럼 우리 현행법상 사실 그 임대 아파트에 임차인 대표회라는 게 있고 이미 이제 분양이 된 아파트에는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 대표회라고 하는 것은 이 주민자치회와는 달리 그 아파트 운영이나 이제 그런 기타 모든 문제를 회사 측과
협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권은 사실 회사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지 되고, 그런데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큰 아픔이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한계인데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들에 관한 이 권리를 누가 보호해 줄 것인지, 사실 가장 좁게는 당사자들이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주시에서 특별 대책반까지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한번 개입을 해보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특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아파트도 분양을 하고 그들의 이익을 올렸다고 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그 회사도 실질적으로 주민과 사유를 위해서 다시 환원을 해야지 되는, 다시 한번 협상을 해야지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아까 이제 예. 정진하게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그 오 회장님, 예. 이제 지금 임차인 대표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영하고 이 부영 본사도 방문하셨죠. 본사 방문했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본사에 이제 구청의 건축가장하고 6명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뭐 회장님이나 뭐 사장님을 뵈려고 그랬는데 뭐 만날 수 없었고, 예, 잘 안 됐고요. 이 담당 이사님하고 뭐 부장, 차장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6가지 6개 항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대료 5% 인상 철회를 요구하였고, 예. 둘째, 하자 부분을 완벽하게 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복도에 창이 전체 밀폐되어 있습니다. 예. 밀폐되어 있어서 하절기에는 보통 50도에서 55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이게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악취 같은 것도 한번 들어오면은 빠지지도 않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문제를 쭉 그래서 지적을 밀폐된 하셨군요. 창을 좀 내달라, 개폐할 수 있도록 해라. 다음에 관리 규약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해달라. 그쪽의 입장에서는 5% 인상권은 계약서에 이제 나와 있다. 계약서에는 보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5% 이상 받으면 서민들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맥시멈으로 올려도 5% 이상은 안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영에서는 가장 높게 5%를 인상했고, 예. 그거를 전국에 있는 뭐 18만 가구인가에 전체적으로 5% 동일하게 인상했답니다. 아. 그래서 전주만은 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확답을 했고, 하자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준다고 답변하였고, 관리규약 개정 문제도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았습니다. 예. 그래도 성과가 아예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좀 하니까 또 시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지금 보니까 좀 하자 부분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만 가장 핵심적인 5% 문제는 제가 언뜻 들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부영 아파트도 뭐 같이 이 시에서 참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영무회담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시에서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어떤 성과가 좀 있으셨는지. 영무회담 회사 측과 그 임차인 대표 간 두 차례 또 그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임차인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 분양 전환 가격을 하향 조정한 의견을 좀 제시를 했고, 이제 앞으로 3차 정도 되면 좋은 그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시가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모든 문제를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참 그런 문제 고민들을 좀 안고 가는데, 저희가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사실은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좀 실현하고 주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 이런 취지에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주의 아파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큰 아파트만 많이 짓는 게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 오 회장님, 실제로 임대아파트 사시면서 실제로 이런 이제 이 사회적 약자를,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요?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주관적인 목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많이 하면은 그와 더불어서 임대 사업자들의 행포를 막는 법적 장치가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계약 기간, 정부에서도 뭐 전세는 2년 단위로 해라 해서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무회담 이런 데는 또 부영 이런 데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고,
또 그 금액도 예를 들어서 국영기업체인 LH 기준에서 2년 단위 얼마씩 해라 이런 걸 좀 서민들을 위한다면은 프로테이지 낮춰서 5% 이내는 너무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나 3% 이내로 그걸 규정을 짓고 그런 형태로 해야 되고 또 시에서 담당 그 시에서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면은 통제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권고밖에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전혀 시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쉽게 표현하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는 한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분명히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데 정작 운영될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건데 최 교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 보완해 주시면. 예, 뭐 사실 그래서 지금 많은 대안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전월세 상한제랄지, 또 주택 임대차 뭐 계약 청구권이랄지 예, 이런 예.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자,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지금 하게 돼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우리가 미친 전셋값이라 지금 또 이런 분쟁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시장이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도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되고 본다고 한다면 그대로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이 집 없는 그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추가적으로 좀 도입이 돼서 한시적으로라도 좀 보호가 되고 예. 그래서 그들이 좀 안정적으로 주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예.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정 지사님 요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고 예.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 전월세 상한제는 그 2010년도에 예. 우리나라 그 임대주택 가격의 그 상승률이 약 8%에 육박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히 그 주거 문제에 좀 힘들었었고 예. 그로 인해서 그 연간 그 주택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한다라는 그 전월세 상한제가 그 좀 더 그 강화되는 예. 그런 시스템과 또 이에 한해서 4년간 더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그 임차인한테 주는 임차인이 요구권을 청구할 수 임차인이 있게. 요구하면 예. 일에 한해서 4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예. 그런 그 강제 조항을 그 신설하는 그런 법안이 새로 개정되게 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전체 부동산 시장에 또는 이제 전체 아파트 이렇게 이 주거 약자들을 위한 정책에는 실효가 있으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 5% 인상의 그 상한제는 예. 이미 시장에서의 어떤 그 효과는 좀 상실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맞게 예. 2%대로 좀 더 낮춰야 되는 예. 그런 그 것을 좀 요구하고 싶고요. 예. 다만 그 계약갱신 상한제라는 것은 좀 더 그 시간을 보면서 지켜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이 임대 아파트를 비롯한 이렇게 이 주거 약자들에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정책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뭐 이런저런 대책들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임대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 부영 아파트처럼 5%로 이렇게 한정돼 있고 또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권고를 해도 그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전체적으로 5% 이내로 해야 한다는 부분은 지역별로 또 다를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법을 좀 제도적으로 좀 개정을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 인상률을 좀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국토부에 그 법령이 개정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 법을 국토부에서 각 지역별로 권한을 줘가지고 좀 정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게 취지가 되겠군요. 그런 개념과 그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지금 5% 이내의 범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강제적인 구속력도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좀 제도적인 밑받침을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주택 그 임대차 특별법에 의하면 그 1년으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2년간 그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주택 임대 특별법입니다. 근데 그 지금 임차인들 그 주로 그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그 주택에 들어가서
5년을 살고 5년 이상 살고 나중에 그 분양까지 받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하고 주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회사에서 1년간 그 갱신을 현재 입주민들이 거부하면 2년 재계약 때 그분하고 계약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1년간 끌려가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그 약자의 현실입니다. 예. 과장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예, 예. 근데 그걸 교묘하게 지금 활용한다고 하는 어떻게 건데요. 보면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그런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서민들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과제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주거 기본법이라는 게 연말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주거기본법이 지금 작년 5월에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효력을 지금 발생하게 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주거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생애 주기별로 이 주거복지 정책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속에 중요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뭐 주거 종합계획을 좀 수립하고 그다음에 최저 이제 주거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해야지 되고 주거 실태 조사를 좀 해야지 되는 일련의 주거 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이 갖고 있는 이제 중요한 의미는 이 법이 제대로 잘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 주거 기본법에 의해서 이 주거에 관한 우리들의 권리는 대폭 지금 향상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이 법이 서구 복지국가의 지금 모델들을 지금 이미 따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진보적이고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주거 기본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송 과장님, 이 임대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예. 예, 전주시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계신데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전주시에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들도 주거기본법이 이제 작년 12월 23일 날 개정이 예. 됐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와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에 맞는 주택 정책을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예.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작년에 뭐 서울시든 우리 선진적으로 좀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벤치마킹도 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조사해서 1월 중에 저희들이 한번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진행할 걸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정 시장님 혹시 뭐 예. 전주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거 관련한 정책들, 주택 예.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계십니까? 여기 이제 예. 우리 과장님도 나오셨지만 예. 현재 전주시의 주거 정책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예. 전주시의 가장 큰 문제가 구도심, 공동화 예. 문제와 구도심의 노후된 주택 처리 문제 그런 거에서 아직 뚜렷한 어떤 실천 방안이 좀 아직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문제, 그리고 분양 전환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거 복지 문제까지를 좀 광범위히 다뤄봤는데, 오늘 이제 토론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토론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듣고, 정리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봉암 과장님 먼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 임대료 인상 부분과 영무회담의 분양 전환 금액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했고요. 예. 이제 전주시와 특별대책반은 앞으로 하자라든지 부실 시공 여부들을 명확히 좀 규명 좀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접근할 방법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 임대사업자 측에서도 하자도 지금 많은 실정이고 또 지금 경제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들의 어려운 점을 좀 헤아려서 분양 전환 금액도 좀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겠고 분양 금액도 좀 임대료 인상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낮춰주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광석 회장님. 예. 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힘을 쓰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과 지원들이 실제 생활하는 우리 서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또 법 개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민들을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학근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사실 뭐 전월세 가격의 월등 지금 이렇게 많이 급등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집이 없이 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렌트 푸어의 문제가 지금 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그리고 또 우리 또 전라북도에서 이런 분들에 관한 내용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고려하고 또 합당한 정책들을 좀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훨씬 살기 좋은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길환 지사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부영 아파트라든가 영무회담, 거기도 그 서민을 위한 그 임대 아파트겠지만 좀 더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더 서민들, 그러한 그 서민들이 아까 그 전주시 그 구도심에 많이들 살고 계십니다. 예. 그러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좀 더 그 혜택을 갖고 그 사람들의 좋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주시나 전라북도에서의 그 어떤 그 토지은행, 예. 저렴한 토지, 공시지가의 이하의 가격으로 또 많이 나오는 토지를 전주시에서나 도에서 매입하고 예. 그 매입된 가격을 그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그 노인들한테 그쪽에 예. 서민들한테 아니 특히 노인들한테는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한 그 연금 제도, 임대 연금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하면 노인들한테 좋은 주택을 제공을 하고 노인들의 그 또한 연금까지 제공함으로써 그 복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도심의 어떤 그 공동화 현상도 제거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중소 그 건설사들한테 대한 그 인력도 충분히 공급해서 전주시에서는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얻으라는 그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정책 제안까지 있으셨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파트 문제를 토론해봤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시사토론에서 아파트 문제를 여러 번 다뤄봤습니다. 전주시 내 아파트가 너무 지나치게 과잉 공급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과 함께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의 전반적인 전환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습니다. 오늘 토론 그 연장선상에서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문제 그리고 분양 전환 가격의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주거 복지 문제까지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아파트의 문제 또는 주거 복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고 또 법적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걸려 있다고 하는 걸 좀 확인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문제 또는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또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